고등학교는 3,800원으로 되게 그때 당시에도 되게 낮은 단가였었어요. 학생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4,000원이면 4,000원이 다 급식비, 식재료비로 사용되는 줄 아는데 그중에 운영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요. 근데 그중에 제가 사용했던 식재료비는 거의 3,000원이었거든요. 식판이 저는 곧 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랍스타 예산을 조금 평상시보다 더 많이 썼으면 그 다음날에 뭐 돈가스가 2,000원인데 수제로 만들면 800원, 제육볶음에 삼겹살을 썼다면 뒷다리랑 조금 섞어서 써서 단가를 낮춘다던가 이렇게 천천히 월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식단가를 맞출 수 있었고 랍스타를 이벤트식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거의 2,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제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이라는 한계에서 영양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식단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식사하신 분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뭐 단순히 납품받는 게 아니라 그런 후기도 찾아보고 뭐 무게는 몇 그램인지 당도는 몇 브릭스가 나오는지 어떻게 급식을 통해 납품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일일이 조사하다 보니까 좋은 업체를 찾아서 정말 좋은 재료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랍스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GS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저희 회사 식당이 아오미랑 엘리시안이라는 두 곳의 위탁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각자 업체가 운영하는 회사의 식재료를 쓰기도 하지만 제가 되게 괜찮은 업체, 뭐 전복이나 뭐 랍스타나 돈가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유했을 때 식당 영양사님들이 매니저님이 찾은 곳이 단가도 되게 저렴하고 제품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에도 또 거기서 주문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많이 보람을 느꼈고 그렇게 급식비를 절약하다 보면 다음에 예를 들면 고기 한 번 나갈 거 2번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은 뭐 방송이나 강의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대단해서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후배분들에게 영양사라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 영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구나 이런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제 행보가 정말 많은 영양사분들께 작은 참고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고 영양사라는 직업을 알릴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오셨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극단적 차별화를 만들고 고객 이용률을 2배 이상 끌어올린 김민지 영양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지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경고의 영양사로 계셨었잖아요. 네. 학교 영양사에서 대기업 총괄 매니저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결정적으로 마음을 움직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했을 때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근데 문득 제가 든 생각이 영양사라는 직업의 가능성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약간 이런 궁금증과 일종의 갈증이 되게 생겼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메뉴를 작성하고 총괄하는 일도 너무 재밌었지만 더 큰 틀에서 영양사의 전문성을 발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GS에서는 기획이나 경영, 운영 전체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녹여내서 더 나은 식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직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래서 영양사라는 이름을 사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또 증명해보고 싶다는 도전에서 이렇게 저를 움직이게 한 것 같아요. 임원분께서 네. 직접 영입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급식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면서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신 GS 임원분의 요청으로 마침 GS 본사도 새롭게 리뉴얼을 하고 있고 식당을 재오픈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때 와서 뭐 자문도 청하셨고 제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 의견을 나누러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GS 때문에 퇴사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GS에서는 오히려 기사로 퇴사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럼 우리 쪽에 와서 실무를 직접 맡아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GS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또 실제로 제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 거였고 그걸 보고 임원분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세경고등학교 그만뒀을 때 학교가 이제 급식실이 오래돼서 신축 공사를 하는데 1년 정도 급식실 운영을 안 하기도 했었고 저도 사실 그때 많은 생각과 변화가 필요해서 이렇게 쉬려던 찰나에 GS에서 제안을 주셔서 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타이밍 좋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직접 메뉴를 짜고 검수하는 실무자셨고
GS에서는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신데 역할이 바뀌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차라리 신입으로 들어갔다면 모든 걸 배우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저는 그래도 학교에서 그 전에 근무했던 경력이 8년 정도 있다 보니까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고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정말 모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학교에 있을 때는 제가 메뉴를 하나하나 작성하고 식재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약간 그래야지 마음이 편한 전형적인 실무자였는데 GS에 와서는 이제 제가 직접 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운영을 해주고 판을 짜는 역할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진짜 강했는데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게 익숙했는데 아무래도 기업은 회사는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동료들과 협업하고 나누고 또 같이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왔을 때 8년 차고 어느 정도 되니까 되게 자신만만하기도 했었고 잘할 수 있겠다. 내가 만족도를 높여야겠다. 이런 자만한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학생이랑 직장인의 대상도 다르고 또 운영 방식도 아예 달라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1, 2년 동안은 GS에 와서 정말 울기도 울었고 사람들이 근데 울면 창피하고 화장실 가서 막 울기도 하고 신입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집만 부리기보다는 이제 팀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또 이 큰 규모의 식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많이 배우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제 식견을 넓히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식단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단에서 고려하는 점이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가장 기본적인 영양량, 먹는 영양량은 중고등학교는 딱 정해진 거에 맞춰서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딱 제공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아무튼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탄단지 비율이나 GS 자체 영양량을 맞춰서 제공하긴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재밌는 메뉴, 이것은 갈비인가 짜장인가 막 이런 메뉴부터 너무 재밌어하고 선호도가 높은 메뉴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메인에 집중한 메뉴와 따뜻한 집밥 같은 메뉴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저희가 특식이 매달 나가는데 미리 와서 줄 서 계시고 막 뛰어오고 이런 모습이 먹을 거 하나에서는 다 진심이시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네, 다 똑같더라고요. 영양사라는 직업이 드러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고생해 주시고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을 것 같은데 영양사라는 직업이 실제로 제공하는 가치에 비해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면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민지님의 사례가 후배 영양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영양사라고 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근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예전에는 그냥 식단 짜주는 사람, 밥을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지금 제가 영양사 14년 차 정도 되는데 제가 영양사 처음 했을 때 뭐 부실급식 논란도 있고 지금은 뭐 급식으로 하는 방송도 되게 많고 영양사님들도 언론에 되게 많이 노출하면서 영양사라는 직업이 점차 알려졌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양사라는 직업이 식재료 하나 고를 때도 정말 많이 따져야 되는 게 많고 뭐 단가, 위생, 조리 공정 급식실에 전체 총괄하는 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것들이 당연하게만 여겨질 때 되게 아쉬운 점이 정말 많았고요. 그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정말 저는 신기한 게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꿈이 영양사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전 제가 원하는 꿈을 이뤄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이 단순히 이렇게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누군가의 또 식생활을 바꾸고 삶이 치유되는 힘이 있다고 되게 많이 느껴요. 저는 현장에서 그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학생들에게는 힐링이 되고 직장인들에게 일하는 에너지가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영양소만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이 음식들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지 또 영양사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양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넓은 영역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은 뭐 방송이나 강의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대단해서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후배분들에게 영양사라는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 영역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구나 이런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제 행보가 정말 많은 영양사분들께 작은 참고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고 영양사라는 직업을 알릴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2년 전에 한국인의 식판이라는 급식 예능 프로그램 찍었었어요. 그런 영양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영양이나 식생활 관련된 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약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많은 영양사님들이 방송에 노출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또 다양한 길에 도전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양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중학생분이었던 학생이 막 나중에 영양사님처럼 영양사가 되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제가 종종 받았는데, 어느 날 쿠킹 클래스 갔는데 그분이 현대그린푸드에 영양사 입사했다고 저를 보러 편지랑 같이 오신 거예요. 정말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렇게 저를 보고서 꿈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행동이나 영양사로 가는 길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어요. 자료 네. 조사를 하면서 정말 놀랐는데 네. 세경고 시절에 한정된 급식비로 랍스터를 제공하셨잖아요. 당시 1인당 식비가 어느 정도였고 네. 어떻게 가능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2013년도에 첫 영양사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중고를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중학교는 무상급식이었고 고등학교는 3,800원으로 되게 그때 당시에도 되게 낮은 단가였었어요. 학생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4,000원이면 4,000원이 다 급식비, 식재료비로 사용되는 줄 아는데 그중에 운영비, 인건비가 다 들어가요. 근데 그중에 제가 사용했던 식재료비는 거의 3,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도 너무 낮은 단가인데, 이게 가능했던 건 학교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월 단위로 전략적으로 메뉴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식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예산을 미리 정하기가 좋거든요. 랍스타를 제공했을 때도 여러 군데 알아보면서 제공했던 건 사실이에요. 랍스타를 급식으로 제공하는 학교도 없었고, 보통 학교 급식은 각 농산, 공산, 수산, 김치 업체를 통해 받는데, 제가 아무리 노량진의 랍스타가 뭐 5,000원이라고 해도 그걸 바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학교는 정해진 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랍스타를 알아보는데도 1년이 넘게 걸렸고, 우연히 두세 군데 좀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곳을 찾아서 입찰을 통해 받았는데, 지금은 랍스타 꼬리 한 마리가 거의 10,000원 정도인데 그때는 제가 5,000원에 제공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알아보고 찾은 업체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었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 랍스타의 메인에 힘을 주고 다음 날은 시금치, 콩나물 이렇게 부실한 급식을 주는 형평성에 맞지 않은 급식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식판이 저는 곧 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랍스타 예산을 조금 평상시보다 더 많이 썼으면 그 다음 날에 뭐 돈가스가 2,000원인데 수제로 만들면 800원, 제육볶음에 삼겹살을 썼다면 뒷다리랑 조금 섞어서 써서 단가를 낮춘다던가, 이렇게 천천히 월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식단가를 맞출 수 있었고, 랍스타를 이벤트식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거의 2,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제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이라는 한계에서 영양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식단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식사하신 분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식판 하나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네요. 세경고 시절 급식이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같은 예산 조건인데 다른 학교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영양사님만 다르게 하신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은 고민했던 게, 그 부분은 제가 뭐 특별해서라기보다 잘해서라기보다는 진짜 제가 운이 좋게 일했던 환경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던 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나 업장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다 다른데, 사실 예산이 많다고 해도 업장마다 시설이나 뭐 조리 인력, 배식 환경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곳은 뭐 단가가 빠듯해서 운영 자체가 힘든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런 메뉴가 나가고 싶은데 시설이 열악하거나 일하시는 실무사님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병원처럼 식이 조절이 우선인 곳에서는 이런 특식을 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행히 근무했던 학교나 GS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응원해주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조리 실무사님들께서 지금도 뭐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말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말 운이 좋다고 해도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새로운 메뉴나 손이 나가는 메뉴로 나갈 수 있던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세경고에서는 8년, GS에서는 6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수제 메뉴나 손이 많이 가는 메뉴를 했을 때 고생스러운데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는 뭐
영행사님들이나 조리실장님, 실무사님들이 계셔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모든 박자가 맞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만의 뭔가 대단한 시스템이 있고 제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주어진 여건 안에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조합을 찾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댓글이 달 때 오히려 마음이 아팠던 게 다른 현장에서도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영양사님들이 정말 많은데 각자 환경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고의 식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식사가 한 끼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감사하면서 드시면 영양사님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재료 거래처를 500곳 이상 확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좋은 업체를 고르실 때 꼭 보시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식재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 한때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이 처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어요라는 의견을 냈었어요.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급식을 하면서 처음 먹어본 재료도 많고 처음 들어보는 메뉴도 정말 많은데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뭐 단순히 납품받는 게 아니라 그런 후기도 찾아보고 뭐 무게는 몇 그램인지 당도는 몇 브릭스가 나오는지 어떻게 급식을 통해 납품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일일이 조사하다 보니까 좋은 업체를 찾아서 정말 좋은 재료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랍스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업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GS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저희 회사 식당이 아오미랑 엘리시안이라는 두 곳의 위탁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각자 업체가 운영하는 회사의 식재료를 쓰기도 하지만 제가 되게 괜찮은 업체, 뭐 전복이나 뭐 랍스타나 돈가스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유했을 때 식당 영양사님들이 매니저님이 찾은 곳이 단가도 되게 저렴하고 제품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혹시 다음에도 또 거기서 주문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되게 많이 보람을 느꼈고 그렇게 급식비를 절약하다 보면 다음에 예를 들면 고기 한 번 나갈 거 두 번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꼼꼼하게 검증해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 되게 오래 가기도 하고 8년 넘게 지금 거래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처들이 믿고 괜찮은 리스트를 업데이트해두면 저만 갖고 있는다고 될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영양사님들이나 기업들이 여쭤보면 그 리스트를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식재료를 같이 공유하고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이런 걸 찾으면 빨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레이트 점심이 6,000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가격대에서 호텔급 퀄리티를 유지하시려면 식재료와 인건비를 어떻게 배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식당가를 직접 관리하는 영양사가 아니라 식당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식당에는 아옴이랑 엘리시아는 위탁사가 들어와 있고요. 사실 인건비나 뭐 운영비, 식재료비 이런 세세한 수치까지는 관여하진 않지만 다만 저희가 6,000원 안에서 식재료비를 4,000원 정도 사용하기로 각사랑 협의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을지 그런 운영 전략에 저는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메뉴 회의도 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달 컨셉이나 테마를 정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반응이 너무 좋고 식사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어서 지금 GS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건강이랑 환경을 생각한 뭐 에코데이나 생일 축하의 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운영사와 직원분들께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고요. 유명 맛집이랑 콜라보해서 트렌드 메뉴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뭐 제가 질 좋고 반응이 좋은 것들을 찾아서 영양사님들께 공유를 하기도 하고 또 영양사님들이랑 매달 월일에 맛있는 집이나 트렌드 집을 찾아서 모니터링을 하는 모니터링 데이가 있어서 그렇게 트렌드 메뉴를 식당이 반영하고 또 영양사님들도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운영사와 저랑 식당이 모두 원팀으로 이렇게 발로 뛰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레이 리뉴얼 이후 직원분들의 구내식당 이용률이 2배 넘게 올랐다고 봤어요. 메뉴 말고 또 어떤 부분을 바꾸셨는지 공간이나 운영 방식, 소통 구조 등 전체적으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제가 여기 오픈하자마자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1,400명에 설계된 식당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GS타워 전체 인원이 35%인데 보통 30-40% 이용하는 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인근 식당 대비 많이 저렴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식사율이 정말 많을 때는 2,000명까지 넘으면서 50%가 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용률이 높아진 게 단순히 메뉴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처음 왔을 때는 식당 전체가 약간 휴게소처럼 옛날에 딱딱한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저희가 식당을 새로 리뉴얼하면서 생각했던 게 여러 가지를 변화하자 했었는데 그래서 공간의 이름부터 바꿨는데 저희 식당은 이제 GS 구내식당 이렇게 부르지 않고 GS타워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레이 이렇게 불러요. 그레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일단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되게 그린톤으로 싱그럽게 되게 리뉴얼을 했고요. 분위기도 되게 많이 달라졌고 식당 이름이 GREEAT라서 그래 먹자, 그래 좋아 이런 긍정의 의미로 그레이시 되었거든요. 운영의 방식의 변화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9만 운영해서 한 코너만 운영하다가 지금 엘리시안이라는 위탁사가 2개가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운영함으로써 코너도 3개로 늘어났고 직원분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한식 그리고 덮밥이나 비빔밥 같은 일품식 그리고 건강을 생각한 샐러드바 이렇게 3가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3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영양사로서 근무하면서 어딜 가나 정말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전에는 소리함이 있어서 의견을 뭐 가볍게 받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QR코드로 해서 직원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소리함 창구도 있고 직원분들이랑 이제 인터뷰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면서 하나하나 고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식당의 운영 방식이나 시스템을 바꿨던 게 식당 이용률을 높이는 데 되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신 점이 또 그레이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65,000 그리고 TV도 꾸준히 출연하시고 GS25 협업까지 이어지셨는데 또 이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랑 또 협업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진 건지 아니면은 기획하면서 꾸준히 커리어적인 성장을 꿈꾸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했을 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마케팅 어느 회사에서 영양사님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 하셨나요? 라는 강의를 요청하신 적이 있는데 전 그때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은 마케팅이나 홍보나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뭘 설계하거나 또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주변에서 제 성격을 보시면 영양사만 제이지 평상시에는 당장 내일 할 것도 계획을 안 하고 여행 갈 때도 계획을 안 세우는 정말 무계획피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인스타를 처음 했을 때가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 10년 전이라 인스타를 많은 분들이 하실 때도 아니었고 제가 그때 처음 게시물을 보면 되게 촌스럽고 되게 칙칙했어요. 사실 그날 메뉴를 기록하는 급식 일기처럼 적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급식 일기처럼 적었는데 학생들이 급식이 맛있다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게 한 기자님께서 보시고 기사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이 또 너무 좋았던 케이스였던 거지 뭔가 마케팅이나 기획을 한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급식 일기처럼 적었던 게 감사하게도 관심을 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날 정말 만들었던 뭐 조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만의 기록으로 했었는데 저희 세경고등학교나 파주중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급식에 대한 신뢰가 정말 많이 생겼고 학생들도 맨날 여기에 댓글로 맛있었어요 이런 피드백도 달고 재밌는 일화로는 제가 이렇게 한 미용실에 갔는데 그날 제가 급식에 팥빙수를 제공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얼려놨는데 우유팩이 얼지 않아서 빙수 같지 않은 샤베트 느낌을 제가 너무 속상했다고 급식을 썼는데 미용실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직업이 뭐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다 했는데 미용사님도 되게 잘하는 영양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팥빙수가 나갔는데 얼지 않아서 내가 정말 속상했고 그 영상님 보면은 막 내가 학창 시절에 그 급식처럼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나 기쁜 마음을 정말 공감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양사가 전 것 같다고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급식 세대이기도 하고 또 급식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가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영양사로서 이런 제가 다양한 길을 가는 게 처음에 정말 생소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저는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데 새로운 도전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 둘씩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되게 많이 열리고 또 덕분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운 같은 것도 결국에 준비된 사람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간 그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신념이랑 사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인 마케팅이 아니었다고 하셨지만 학교 안에서의 인기가 외부로 확산됐을 때 이거를 커리어 확장의 기회로 잡아야겠다는 판단을 하신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하는 순간에도 사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데 학생들이 좋아하겠지? 직장인분들이 좋아하겠지? 그냥 눈앞에 이런 놓인 상황만 바라보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있었을 땐 제가 메뉴를 개발하고 작성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메뉴를 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줬고 또 GS에서는 영양사님들이랑 여러 이벤트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직장인분들 되게 많이 행복해 하시는 걸 먹고 우리가 낸 메뉴들이 똑같이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느껴지시구나 확신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의식적으로 뭘 공유하고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감사하게 열렸던 것 같아요. GS25 고등급식 시리즈 협업은 어떤 경위로 성사가 됐고 영양사님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나 혹은 커리어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셨나요? 저는 커리어 확정 같은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급식으로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닌데 이런 일로 위해서 많은 영양사님들이 상처도 받으시고 또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언론에 나갈 때마다 학교로 전화가 정말 많이 오면서 많이 지치고 무너져서 일주일 동안 급식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몸도 무너지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 급식실에 일었던 초심과 다르게 되게 많이 멘탈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세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급식실이 노후화되면서 현대화 공사라고 새로 짓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침 이 기회에 제가 이제 한동안 급식을 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리프레시 기간을 갖자라는 생각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이 기회에 조금 쉬자, 나를 돌아보자, 여행도 다니고 하자라는 생각이 그만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퇴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세경고 그만두면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서 영양사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영양사님 퇴사하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다 보니까 제가 이 글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게 네이버 다음 실시간 검색어가 1위가 된 거예요. 퇴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여기저기서 되게 좋은 제안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GS에서는 제가 이렇게 영양사로 고민했던 가치를 더 넓게 펼칠 수 있기도 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대사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이렇게 잠시 멈추려던 타이밍에 제 전문성을 더 가치 있게 새로운 길에서 한번 시도해보자는 생각에서 이직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 GS에 오자마자 이렇게 고등급식이란 제안도 주셔서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메뉴 개발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GS 고등급식 이름 자체가 세경고에 있던 급식 이런 게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게는 외부의 첫 프로젝트 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소속이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제한적인 게 많았는데 이렇게 퇴사 후에 제가 GS 고등급식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잘하고 제일 자신 있는 메뉴 개발을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한번 도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첫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아오움이 딱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질문을 준비했는데 아오움이 최근에 급식업계 최초로 블루리본 인증을 받았어요. 총괄 매니저로서 어떻게 이 과정에 영향을 끼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블루 리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저도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블루 리본 인증 자체를 거치는 과정은 아움에서 준비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어요. 사실 다만 제가 하는
일은 검증되고 이렇게 훌륭한 메뉴들을 GS 사원식당에 제공할 수 있게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일이었는데요. 블루리본 받은 메뉴들을 GS 사원식당에 제공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저희가 여러 개 제공하고 이벤트도 했었는데 직원분들도 되게 블루리본 인증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졌고 정말 저희가 특식 제공했을 때만큼 줄이 너무 많이 길어서 평상시보다 정말 많은 식수를 제공했음에도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오셔서 맛있었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메뉴를 급식에서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뿌듯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위탁사들이 이런 좋은 성과들을 발빠르게 도입해서 식당의 수준을 계속 높이려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과 변화를 보면서 저도 현장 담당자로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루리본 인증 후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으셨는지, 또 내부 직원분들의 반응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인식 차원에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블루리본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뭐 식당의 운영 시스템이 변한 건 아니지만 식당을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의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건 가장 좋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변화는 직원분들이 구내식당을 대하는 이런 자부심인데, 예전에는 그냥 회사 그냥 밥을 주니까 먹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외부에서 검증받은 특별한 메뉴가 제공되는 식당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블루리본 데이 운영을 했을 때 평상시보다 기대감이 훨씬 더 높으시고 드시고 나서도 역시 다르다, 긍정적인 피드백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외부 맛집이랑 콜라보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게 블루리본 인증된 급식 메뉴가 GS 사원식당에 제공된다고요? 어떻게 이런 메뉴가 제공될 수 있어요? 블루리본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3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되게 많아지니까 뭐 조리사님이나 영양사님들도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제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직원분들도 그렇고 영양사님도 그렇고 우리 식당은 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가 생기고 더 단단해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